제1장 회귀. 지독한 악취가 코끝을 찔러왔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의 잔해와 비릿한 혈향이 뒤섞인 것으로 평생을 도망치며 연명하던 남창 뒷골목에 익숙한 채취였다. 무시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릿한 시야 사이로 낡았으나 결코 낯설지 않은 목조 천장이 들어왔다. 그곳은 30년 전 가문이 멸문의 화를 입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자신의 침소였다. 한낱 꿈일까? 아니면 명부의 악귀가 부리는 장난인가? 하는 의문이 스칠 무렵 무시는 상체를 일으켰다. 몸이 가벼웠다. 늙고 병들어 비틀거리던 사진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울 속에는 18살의 망나니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하나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지 않았으니 수만 명을 베고 스스로 도살자가 되어 살아남았던 노회한 무신의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탁, 탁, 탁. 문 밖에서 규칙적이고도 가식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신은 그 발소리의 주인공을 또렷이 기억했다. 가문의 가신이었으나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부모님의 목을 직접 베었던 조칠강이었다. 소주님, 아직 기상 전이십니까? 조칠강입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무신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세월을 거슬러 돌아온 이 기적이 신이 내린 기회인지 아니면 지옥이 지루하여 내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죽이고 싶은 놈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들어와. 무신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투정을 부리지도 않으니 문이 열리며 듬직한 체구의 조칠강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같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소주인을 향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표국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서두르셔야. 조칠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무신이 침상 옆에 놓여있던 장검을 집어들었다. 검집조차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칠강아. 예, 소주님. 너는 개냐? 늑대냐? 무신의 물음에 조칠강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주님께서 아직 술 기운이 덜 가신 모양입니다. 개라면 주인을 물지 말아야 하고 늑대라면 사냥감을 정했어야지. 너는 주인을 무는 개고 사냥감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늑대다. 무신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조칠강의 표정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그의 손이 허리춤에 도로 향했다. 소주님, 평소와 다르십니다. 장난이 심하시군요. 장난, 아니, 청소다. 무신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견경의 경지에 올랐던 뇌리가 어린 몸의 기혈을 강제로 뒤틀어 열자 아직 내공은 비어 있었으나 초식의 궤적은 이미 신의 영역에 닿아 있었다. 조칠강이 급히 돌을 뽑으려 했으나 무신의 검집이 한 수 더 빨랐다. 검집 끝이 조칠강의 손등을 정확히 강타하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악! 비명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무신은 검집을 던져버리고 조칠강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30년 세월 동안 꿈속에서만 수만 번 반복했던 동작이었다. 조칠강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우드. 조칠강의 어깨뼈가 탈골되며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무신은 바닥에 떨어진 조칠강의 돌을 집어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였다. 소주님, 왜 이러십니까? 살려. 죽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지. 무신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조칠강이 남은 한 손으로 무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무신은 무심하게 발을 들어 그의 손가락을 짓밟았다. 지시겨진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첫 번째다. 무신이 돌을 가볍게 휘두르자 조칠강의 목 오른쪽을 지났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터져 나왔다.
조칠강은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쥐려 했으나 이미 부서진 손으로는 무리였다.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바닥을 긁었다. 내가 팔아치운 우리 가문 사람들의 수만큼 너는 갈기갈기 찢겨야 한다. 무신은 다시 한번 돌을 움직여 조칠강의 허벅지를 갈랐다. 깊게 파인 상처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자 조칠강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갔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고 그는 더 이상 말을 내뱉지 못한 채 꺽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무신은 멈추지 않고 조칠강의 신체 곳곳에 정확하고 잔혹한 난도질을 가했다. 치명상은 피하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궤적을 그리니 방 안은 순식간에 혈색으로 물들었다. 마침내 무신이 조칠강의 가슴 위에 돌을 세웠다. 지옥에서 기다려라. 내 상전들도 곧 보내줄 테니. 푸. 심장을 관통했다. 조칠강의 몸이 크게 한 번 들썩이더니 이내 늘어졌다. 눈을 부릅뜬 채였다. 무신은 피 묻은 돌을 조칠강의 옷에 닦았다. 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가문의 표두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문을 박차고 들어온 표두들이 방 안의 참상을 보고 굳어버렸다. 피웅덩이 한가운데 평소 망나니라. 무시하던 소주인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발치에는 가문의 유능한 가신이었던 조칠강이 고깃덩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소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표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그는 경악한 나머지 검 자루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기세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표두들은 자신도 모르게 뒤걸음질 쳤다. 그들에게 무신은 더 이상 망나니 소주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산이 자신들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치워. 무신의 짧은 명령에 표두들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무신은 방을 나섰다.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이제 첫걸음일 뿐이었다. 백운 표국 본당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종복들이 겁에 질린 채 길을 터주었다. 무신은 곧장 아버지가 계신 집무실로 향했다.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는 조칠강에 배신으로 독이 든 차를 마시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죽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익숙한 향취가 났다. 아버지가 즐기시던 난향이었다. 무신은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거칠게 문을 열었다. 아버지. 방 안에는 인자한 풍채의 중년인이 앉아 있었다. 백운 표국의 국주 무백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놀란 듯 붓을 내려놓았다. 무신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조 실장이 너를 보러 가지 않았느냐? 그 놈은 죽었습니다. 무신의 말에 무백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죽다니. 누가 죽였단 말이냐? 제가 죽였습니다. 무신은 아버지 앞에 조칠강에게서 뺏은 돌을 던졌다. 아직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도가 바닥을 더럽혔다. 그 놈은 첩자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문의 문을 열어줄 놈이었죠. 증거도 없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내가 정녕 미친 것이냐? 무백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하지만 무신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증거는 제 목숨입니다. 오늘 밤 청운방의 무인들이 이곳을 습격할 겁니다.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목을 치십시오. 무신의 단호한 눈빛에 무백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눈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수천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확신이었다. 무신은 창밖을 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청소는 제가 합니다. 아버지는 지켜만 보십시오. 무신은 다시 방을 나섰다. 가문의 무기고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어 그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을 떠올렸다. 가문의 가보이자 지난 소용돌이 속에서 소실되었던 명검 백운검이었다.
무기고지기는 무신의 기세에 눌려 열쇠를 건넸다. 무신은 무기고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함을 열었다. 은은한 백색 광채를 뿜어내는 검이 그곳에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검을 손에 쥐자 차가운 기운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내공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과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이 살아났다. 무신은 무기고 앞마당으로 나갔다. 이미 수십 명의 표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조칠강의 죽음을 전해 듣고 동요하고 있었다. 모두 들어라. 무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밤 백운 표국을 탐내는 쥐새끼들이 몰려올 것이다. 살고 싶은 놈은 지금 떠나라. 하지만 남는 놈은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다. 무신이 백운검을 뽑아 허공을 갈랐다. 적들의 시체로 이 마당을 덮어주마. 표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무신은 그들의 반응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며 지난날 익혔던 천벌검전의 구결을 되새겼다. 밤이 깊어졌다. 표국 주위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담장 너머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수십 명의 복면인들이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그들은 조칠강이 미리 열어두기로 했던 뒷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보였다. 계획이 틀어졌다. 즉시 강습한다. 어둠 속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복면인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황한 표사들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앉아 검을 닫고 있는 사내 무신이었다. 너무 늦었군. 무신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주위로 푸른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내공이 부족한 몸을 정신력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폭발적인 기세였다.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하지. 무신의 신형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백색의 검강이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최전방에 섰던 복면인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피가 뿜어져 나오기도 전에 무신의 검은 이미 두 번째 적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다. 커헉.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살수였다. 무신은 적들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치명상을 입혔다. 검이 지나가는 곳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선혈이 낭자했다. 이럴 리가 없다. 조칠강은 어딨나? 습격대의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소리를 질렀다. 무신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향해 검을 날렸다. 대장은 급히 검을 들어 막으려 했으나 무신의 검은 유령처럼 궤적을 꺾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 놈은 이미 지옥에 갔다. 너도 곧 따라가게 될 거다. 무신이 검을 뽑아내자 대장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남은 습격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에게 무신은 인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신이었다. 전부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무신의 명령과 함께 매복해 있던 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준 소주인의 모습에 고무된 그들은 광기 어린 기세로 적들을 몰아붙였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금소금 그리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무신은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묵묵히 검을 휘둘렀다. 그의 옷은 이미 적들의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마당에는 단 한 명의 적도 살아남지 못했다. 수십 구의 시체가 기괴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글바닥은 검붉은 피를 머금어 진득해졌다. 무신은 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숨이 가빴지만 눈빛만은 더욱 맑아졌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남창 시내를 바라보았다.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 그리고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비웃었던 자들. 그들의 명단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했다. 제2장 배신.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으나 백운 표국의 연무장 마당에 짙게 깔린 피비린내는 좀처럼 가실 줄 몰랐다. 무신은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려 안면에 점점이 묻은 핏방울을 씻어내었다.
물결 위에 거울처럼 비친 얼굴은 분명 앳된 소년의 형상이었으나 그 눈동자의 서린 기세는 이미 수천의 수급을 베어 넘긴 도살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조칠강은 목숨을 잃었으나 그가 가문의 토양에 심어놓은 독초들은 여전히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하였다.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를 독살하고 가문을 청운방의 통째로 넘겼던 배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칠강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어두운 밀담을 나누고 있을 터였다. 소주님 원로들께서 사당에 집결하여 계시옵니다. 표두 하나가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보고하니 그의 어조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다. 거대한 풍운의 서막에서 목격한 소주인의 광기 어린 신법과 무력이 그에게는 경외감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온 까닭이었다. 무신은 젖은 손을 대충 털어내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간결한 명령과 함께 무신이 육중한 발걸음을 옮기자 백운검의 검자루가 그의 손바닥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었다. 사당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늘어선 표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망나니라 조롱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의구심 대신 생존을 갈구하는 본능적인 복종만이 서려 있었다. 사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틈새로 원로들의 격앙된 고성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망측한 변괴란 말인가? 조 실장을 도륙하다니. 국주님, 이건 명백한 월권이옵니다. 아무리의 소주인이라 하나 가문의 대소사를 책임지던 중신을 확인도 없이 배다니요. 청운방과의 정세는 어찌 감당하시옵니까? 무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당의 문을 발로 차듯 열어젖혔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안의 대화가 단숨에 뚝 끊겼으며 자욱한 향연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가문의 원로라는 허울을 쓴 채 조칠강과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좀먹던 쥐새끼들에 불과하였다. 상석에는 아버지 무백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무신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사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시끄럽군. 무신의 건조한 목소리가 사당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원로 중 가장 연배가 높은 이 원로가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조 실장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 노부들에게까지 무례를 범할 셈이냐. 무신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찰 뭉치를 꺼내어 바닥으로 무심하게 던졌다. 그것은 조칠강의 비밀 처소에서 찾아낸 문서들로 청운방주와 은밀히 주고받은 밀지들이었다. 읽어봐. 이 원로의 손이 낙엽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찰을 집어든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으니 거기에는 가문의 비전 무공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들이 취할 금전과 지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모함이다. 조칠강이 혼자 꾸민 단독 소행이란 말이다. 거짓말은 죽어서 해라. 무신이 마침내 검을 뽑아들었다. 백운검의 서늘한 검신이 촛불에 반사되어 원로들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무신아, 일단 멈춰라. 원로들의 죄는 가법으로 엄히 다스릴 일이다. 무백이 다급하게 만류하였으나 무신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가법이라니 그런 한가한 소리는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문이 잿더미로 변할 때나 짓거리던 비명이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인자한 법도가 아니라 확실한 단절이었다. 이 원로의 뒤를 지키던 호위무사 2명이 검을 뽑으며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가문의 정예라 자부하던 자들이었으나 무신의 안광에는 그저 느려 터진 짐승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무신의 신형이 지면을 타듯 낮게 깔리며 파고들었다. 서거. 첫 번째 호위무사의 손목이 허공을 횡단하며 날아올랐다. 검을 쥔 손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무신의 검끝이 그의 목줄기를 정교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분수처럼 터져나온 선혈이 사당의 위패들을 붉게 적셨다. 커헉.
남은 한 명의 호위무사가 당황하여 검을 크게 휘둘렀으나 무신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려하게 검신을 타고 흐르듯 접근하여 그의 가슴팍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과직. 흉골이 함몰되는 불쾌한 파편음이 고요를 깼다. 호위무사의 몸이 뒤로 꺾이며 벽에 처박히자 무신은 자비 없이 그의 심장에 백운검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완벽한 처단이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무신이 피 묻은 검을 바닥에 직직 끌며 원로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 원로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바닥을 기며 무백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다. 국주, 살려주게. 내가 순간 눈이 멀었었네. 제발. 무신은 아버지의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팔이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챙. 무백이 아들의 검을 막아섰으며 부자간의 날카로운 금속음이 사당 안을 가득 메웠다. 무신아 그만해라.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으니 이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정식으로 신문하겠다. 살려두면 독이 됩니다. 무신의 대답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검을 거두지 않은 채 무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였다. 아버지,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자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가문은 잿더미가 됐고 난 개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무백은 아들이 내뱉는 언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말 마디마디에 담긴 뼈저린 한마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무신은 검에 내력을 실었다. 비록 지금은 미미한 초입의 진원에 불과하였으나 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기교는 이미 현경의 경지에 닿아 있었다. 스르릉. 무백의 검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무백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 이는 아들의 단순한 힘이 아니라 검 끝에서 전해지는 기회의 무게가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어라. 무신의 검이 이 원로의 목을 일자로 선명하게 그었다. 짧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뿜어져 나온 핏물이 무신의 뺨에 튀었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김 원로가 도망치려 문 쪽으로 몸을 날렸으나 무신은 바닥에 떨어진 호위무사의 검을 발로 차 날려 보내었다. 푹. 등 뒤를 관통한 검이 김 원로를 문짝에 고정해버렸다. 그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즉사하였으며 사당 안은 순식간에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무신아 너 정령. 무백이 허탈한 심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신은 검을 거두고 아버지 앞에 섰다. 이는 예의를 차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아버지는 성군이 되십시오. 가문은 제가 지킵니다. 무신의 언사는 지엄한 명령과도 같았다. 이제 백운 표국의 실질적인 권위는 아버지가 아닌 이 18살의 소년에게로 넘어왔음을 사당의 널브러진 시체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무신이 사당을 나선 이 밖에는 표두와 수십 명의 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 나는 액체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표두. 예, 소주님. 가문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라. 원로들의 사가에 숨겨둔 금전 하나까지 전부 회수해.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표두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 신속히 움직였다. 무신은 고개를 돌려 가문의 담장 너머를 응시하였다. 남창 시내에는 여전히 청운방의 기세가 등등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습격대가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 더 거대한 무력을 보내올 것이 분명하였다. 설아는 어디 있느냐? 안채에서 소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무신은 잠시 표정을 풀었다.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다 비참하게 쓰러졌던 어린 하녀였다. 가서 전해라.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무신은 집무실로 향하였다. 이제 단순히 적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니 남창을 넘어 천하를 상대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는 책상 위에 중원의 지도를 넓게 펼쳤다. 제가룬. 무신이 나직하게 이름을 읊조렸다.
지난날 비운의 천재라 칭송받았던 사내였다. 그가 지금쯤 남창 근교의 폐가에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 시기였다. 반드시 그를 얻어야만 했다. 무력은 스스로가 독보적일 수 있으나 천하라는 거대한 판을 짜는 데는 그만한 해안이 필요했다. 준비해라. 내일 남창 근교로 나간다. 무신의 명령에 표사들이 일제히 몸을 움직였다. 그날 오후 백운 표국 전역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전개되었다. 원로들의 수하였던 표사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으며 무신은 그들을 가차없이 처분하였다. 배신의 싹이 남아있을 자들은 모조리 죽였고 남은 자들에게는 뼈저린 공포를 각인시켰다. 밤이 깊어지자 무신은 다시 연무장에 홀로 섰다. 몸 안의 기혈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아직은 진원이 입문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괴기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의 운용은 극도로 효율적이었다. 천벌검전. 무신이 검을 휘두르자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이 예리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날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이 무공으로 수천 명을 도륙했다. 이번에는 그 무공으로 가문을 수호하고 적들을 진멸할 것이다. 청운방주 너부터 시작이다. 무신의 눈에 푸른 안광이 감돌았다. 남창의 지배권을 두고 벌어질 피해 전쟁이 머지않았음을 그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무신은 검을 거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붉게 일렁이고 있었다. 백운 표국의 깃발이 밤바람에 거칠게 휘날리니 그것은 곧 새로운 무신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고동소리였다. 제3장 경계. 남창의 북측 경계를 넘어서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괴석들이 늘어선 험준한 협곡이 나타나니 예부터 강호인들은 이곳을 피로 물든 골짜기라 하여 혈곡이라 일컬었다. 좁다란 길목은 한 명의 무인이 만 명의 군사를 좋게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가파른 형세를 띠었으며 사시사철 몰아치는 골바람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귀들의 곡소리처럼 기괴한 음향을 내뿜으며 고막을 핥히었다. 무신은 묵직한 기운을 내뿜는 흑마 위에 올라앉아 협곡의 입구를 서늘한 눈매로 응시하였다. 그의 뒤편으로는 백운 표국의 정예 표사 30명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당에서 벌어진 참혹한 숙청을 목도한 그들에게 무신의 명은 곧 거역할 수 없는 천명과도 같았다. 소주님, 전방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협곡 양측 능선에 매복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옵니다. 표두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자 무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귀 속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청운방의 무리들은 이곳에 지략가 제가룬을 가두고 그가 끝내 굴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만약 제가룬이 그들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놈들은 오늘 그를 죽일 것이요. 그를 구하러 올 모든 세력 또한 이곳에서 몰살시키려 들 터였다. 알고 있다. 놈들은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겠지. 무신은 말에서 내려 표두를 가까이 불러 세운 뒤 바닥의 흙 위에 신속하게 진영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정예 10명을 대동하여 정면으로 진격할 터이니 적들이 우리를 가뒀다고 확신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찰나가 곧 기회다. 무신의 손가락이 협곡의 양측면 능선을 날카롭게 가리켰다. 너는 나머지 20명을 이끌고 좌우 능선을 타고 우회하여 적들의 뒤를 잡도록 해라.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양날개에서 적의 허리를 끊고 퇴로를 차단하여 단 한 놈도 협곡 밖으로 살아나가지 못하게 압사시킨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위망 역포위, 즉 양익포위 전술이었으니 적이 승리를 확신하며 미끼를 물었을 때 그들이 구축한 도살장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책략이었다. 명령을 받듭니다. 소주님, 부디 무운을 비옵니다. 표두는 군더더기 없이 몸을 돌려 울창한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무신은 백운검을 고쳐 쥐었으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그의 내력은 여전히 입문의 초입에 머물러 있었으나
기열의 운용만큼은 이미 신역의 궤적을 그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가자.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무신이 협곡 안으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터벅. 터벅. 고요한 협곡 사이로 무신과 10명의 표사들이 내딛는 발소리만이 공명하며 울려 퍼졌다. 협곡의 중턱, 가장 좁은 병목 구간에 도달했을 때 머리 위에서 서늘한 파공음이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망나니 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암벽 위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니 그는 바로 청운방의 선봉장 독사 67이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능선 위로 수십 명의 궁수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으며 화살촉은 도끼 어린 안광처럼 번뜩였다. 제가루는 어딨지? 무신의 목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어 마치 산책을 나온 소년처럼 담담한 어조를 띄었기에 67의 미간은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 병신놈은 사당 뒤 폐가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지. 내 놈 목을 들고 가면 그 놈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쏴라. 67의 서슬퍼런 명령과 함께 수백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거대한 바위들이 낙하하며 협곡의 입구를 봉쇄하니 이는 전형적인 매복 살상진이었다. 하지만 무신의 움직임은 이미 일반적인 무인의 상식을 초월해 있었다. 무신은 쏟아지는 화살비를 피하지 않은 채 백운검을 휘둘러 공기를 가르는 기류를 형성하였다. 챙, 챙채챙. 백색의 검강이 촘촘한 화망을 찢어발겼고 무신은 추락하는 바위를 딛고 허공을 차올랐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듯한 신법의 67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쏴라. 저놈을 떨어뜨려. 무신은 순식간에 암벽 위로 도약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궁수의 목을 향해 검을 그었다. 경동맥이 터지며 뿜어져 나온 혈우가 옆에 있던 궁수의 얼굴을 덮쳤으나 무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궁수들의 밀집대형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었으며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팔다리가 분리되고 잘려나간 신체들이 협곡 아래로 추락하였다. 커헉. 한 궁수가 활을 내던지고 단검을 뽑아 저항하려 했으나 무신은 그의 가슴팍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흉골이 부서지며 내장이 파열되었고 무신은 쓰러지는 그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암벽에 으깨버렸다.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으며 무인의 신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채 굳어졌다. 무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거머쥐고 능선 위를 질주하였다. 그 순간 협곡의 뒤편과 양옆에서 웅장한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죽여라. 소주님의 명령이다. 표두가 이끄는 별동대가 적의 퇴로를 끊으며 등장하였고 양쪽 능선에서 덮쳐오는 백운 표국의 기세, 청운방 무인들은 당황하여 대열이 붕괴되었다. 뒤로 물러나려던 자들은 미리 매복했던 표사들의 칼날의 등을 보이며 찢겨나갔다. 지금이다. 압사시켜라. 무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장에 박히자 양이 포위 전술에 말려든 청운방 무인들은 협곡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서로를 짓밟으며 몰살당하기 시작했다. 비명과 살이 찢기는 소리가 협곡을 가득 메웠. 무신은 혼란을 뒤로하고 협곡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폐가로 향했으니 그곳은 약 냄새와 썩은 내공의 기운이 진동하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빗기 없는 얼굴의 사내가 침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세상을 뒤흔들 지략을 가졌으나 부실한 육신에 갇힌 비운의 천재 제가룬이었다. 정운방의 사냥개들인가? 아니면 죽음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인가? 제가룬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오연하기 그지없었다. 무신이다. 백운 표국의 소주인. 소문난 망나니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지? 나를 팔아 청운방에 아부하러 왔나? 무신은 대답 대신 제가룬의 목에 백운검을 겨누었다. 죽고 싶다면 여기서 죽여주마. 하지만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면 내 칼이 되어라. 선택해라. 제가룬은 무신의 눈을 응시하였으며 그곳에는 광기가 아니라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제가론의 입가에 묘한 냉소가 걸렸다. 재미있군. 그 눈.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때 폐가 밖에서 육칠이 잔당들을 이끌고 노하며 들이닥쳤다. 이 쥐새끼들, 여기서 다 같이 묻어주마. 제가론, 내 놈도 필요 없다. 다 죽여라. 무신은 천천히 몸을 돌렸으며 그의 옷은 이미 적들의 피로 검게 물들어 있는 채였다. 육칠이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쇄도하자 무신이 이를 맞받아쳤다. 백운검과 도가 마찰하며 눈부신 불꽃이 일었다. 무신은 검신을 비틀어 육칠의 돌을 흘려보낸 뒤 그의 손목을 향해 정권을 날렸다. 우득하는 소리와 함께 손목뼈가 가루가 되며 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육칠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무신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차가운 돌바닥으로 쳐박았다. 육칠의 안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함몰되었고 콧뼈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빨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무신은 자비 없이 그의 가슴 위에 발을 올렸다. 살려. 지옥에서 빌어라. 무신은 백운검을 거꾸로 쥐고 육칠의 심장을 향해 수직으로 박아 넣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흉골을 뚫고 심장을 관통한 검끝이 바닥까지 닿았다. 육칠의 몸이 크게 한 번 경련하더니 이내 힘없이 늘어졌다. 무신은 검을 뽑아내고 남은 청운방 무인들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검은 빛의 궤적이 방 안을 횡단하자 퇴로를 찾던 적들의 목이 일제히 허공으로 솟구쳤다. 잘려나간 단면에서 솟구친 피가 천장을 붉게 물들였고 단 한 식경도 되지 않아 폐가는 시체들의 산으로 변모하였다. 무신은 피 묻은 검을 육칠의 옷에 닦아내며 제가론을 바라보았다. 봤나? 이것이 내 방식이다. 제가론은 방 안의 참상을 무심하게 훑어본 뒤 피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친 주인 밑에서 개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좋습니다. 내 지략을 바칠 테니 그 칼로 이 더러운 무림을 다 쪼개버리십시오. 제가론이 무신에게 고개를 숙이니 백운 표국의 무력과 제가론의 지략이 혈곡의 핏물 위에서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협곡 밖으로 나오니 이미 전투는 종결되어 있었고 정운방의 수백 명, 무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협곡의 흙바닥에 거름이 되어 있었다. 백운 표사들은 피칠갑이 된 채로 무신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전원 섬멸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경미합니다. 표두의 보고에 무신은 제가론을 말에 태웠다. 남창으로 돌아간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우리가 먼저 청운방의 숨통을 끊는다. 노을 지는 혈곡을 배경으로 백운 표국의 깃발이 거칠게 휘날리니 그것은 공포의 시작이자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제4장 혈곡. 혈곡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륙의 갈무리 소식이 남창 도성의 저작거리에 닿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선봉장 육칠을 비롯한 100여 명의 정예, 무사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무림에서 지워졌다는 비보는 청운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무신은 몸에 밴 비릿한 피 냄새를 채 씻어내지도 못한 채 백운 표국의 가문으로 발길을 돌렸다. 웅장한 가문의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익숙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소주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를 맞이한 이는 하녀 설하였으며 어린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한 줄기 눈물이 맺혀있는 채였다. 그녀는 무신의 의복에 점철된 검붉은 핏자국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이내 수건을 받쳐 들고 다가와 그의 손에 묻은 혈흔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다. 울지 마라. 별일 없었다. 무신의 짧고도 묵직한 대꾸에 설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걱정했어요. 국주님께서도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알았다. 넌 가서 따뜻한 차나 준비해라. 설아를 물러가게 한 무신은 요양 중인 제가론의 거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실내에 들어서니 제가론이 창백한 안색으로 서책을 뒤적이고 있다가 무신을 발견하고는 책장을 덮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벌써 오셨습니까?
혈곡의 대지는 그들의 선열로 걸음이 아주 풍부해졌겠군요. 한 놈도 남기지 않았다. 무신의 서늘한 대답에 제가루는 만족스러운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청운방주가 이를 갈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남창의 군소 문파들을 규합하여 연맹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 이는 명분상 백운 표국의 폭거를 막겠다는 것이나 실상은 세력을 보존하기 위한 궁책일 뿐입니다. 제가룬의 안광이 예리하게 번뜩였다. 그 자리에 직접 발걸음을 하실 요량입니까? 가서 둥지를 부숴야지. 참으로 탁월한 판단입니다. 놈들이 허울 좋은 명분에 매달리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 주십시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초절정의 무력이야말로 지략을 비웃는 가장 두려운 힘이 될 것입니다. 무신은 제가룬의 조언을 뒤로 한 채 곧장 남창에서 가장 거대한 객점인 청울루로 신법을 펼쳤다. 그곳은 오늘 밤 청운방주가 연맹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만천하에 공고히 세울 장소이기도 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청울루는 화려한 등불의 향연과 함께 몰려든 수많은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입구에는 청운방의 정예 호위대들이 살기를 뿜으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멈춰라. 이곳은 연맹의 허가를 득한 자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성역이다. 입구를 가로막은 무인이 오만한 태도로 무신의 전신을 훑어보았으나 무신의 수수한 차림새와 달리 그에게서 풍기는 피비린내와 살기는 이미 상계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다. 길 비켜라. 무신의 나직한 명령에 호위 무사가 코방귀를 뀌며 허리춤에 돌을 뽑아들었다. 백운 표국의 망나니가 제정신이 아니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나였다. 무신의 신형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호위 무사의 품 안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무신의 팔꿈치가 무사의 명치를 관통할 듯이 박히니 흉골이 속절없이 내려앉으며 폐부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무사는 비명조차 온전히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 숨을 거두었다. 뒤를 지키던 3명의 무인이 일제히 달려들자 무신은 가문의 보검인 백운검을 뽑지도 않은 채 방금 쓰러진 무사의 돌을 낚아채어 허공을 갈랐다. 서걱하는 서늘한 소리와 함께 돌을 휘두른 궤적을 따라 2명의 수급이 일제히 허공으로 솟구쳤다.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선열이 청울루의 화려한 현판을 붉게 적시니 남은 1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무신은 자비 없이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살려. 무신은 간청하는 그의 머리를 객점의 두꺼운 돌기둥에 그대로 처박아 버렸다. 퍼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박이 터지듯 뇌수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사지는 몇 번의 경련 끝에 이내 축 늘어졌다. 무신은 손에 묻은 오염된 피를 적의 옷자락에 무심하게 닦아낸 뒤 굳게 닫혀있던 연맹 회의장의 대문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문짝이 경첩제 뽑혀나가며 회의장 한복판으로 날아들었다.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문주들과 무인들의 시선이 경악에 차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단상 위에는 청운방주가 황금빛 의자에 앉아 위세를 떨치고 있다가 노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누가 감히 신성한 연맹의 자리를 이토록 더럽히느냐. 하지만 입구에 버티고 선 무신의 형상과 그 뒤로 즐비한 시체들을 확인한 방주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 흑빛으로 변하였다. 무신.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무신은 아무런 대꾸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장화가 바닥을 디딜 때마다 핏빛 발자국이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청운방주. 연회에 귀한 손님을 청했으면 마땅히 대접을 해야지. 무신이 단상 아래에 도달하자 겁없는 군소 문파의 문주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고통을 쳤다. 이 무례한 놈, 연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무신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검집제로 그의 안면을 가차없이 후려쳤다. 우득하며 턱뼈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문주는 옆으로 고꾸라져 거품을 물었으며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다. 권위, 그런 것은 내 놈들의 시체 위에나 세우는 것이다. 무씨는 청운방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늘한 안광을 쏘아보냈다. 결국에서 보낸 쥐새끼들은 모두 깨끗이 처리했다. 이제 다음은 내 놈 차례다. 청운방주는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시오. 이자가 바로 남창 무림의 공적이오. 우리 연맹이 힘을 합쳐 이 괴물을 처단해야 마땅하오. 방주가 필사적으로 선동하였으나 무인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니 방금 목격한 무력은 도저히 범인이 구사할 수 있는 경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맹이라니. 시체들끼리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군. 무씨는 품 안에서 피가 엉겨붙은 6-7의 증표를 꺼내 방주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사흘의 시간을 주마. 남창에서 청운방의 간판을 스스로 내리고 방주 내 놈의 목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모인 모든 문파를 하나도 남김없이 멸문시키겠다. 이 미친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있다. 무씨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방주의 비명 섞인 명령이 들려왔지만 그를 막아서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 이는 공포가 연맹의 허울뿐인 권위를 완벽히 압도한 순간이었다. 청울루를 나선 무신의 정수리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가룬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걸어 나왔다. 훌륭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놈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남창의 모든 핏줄을 내 발밑으로 흐르게 하겠다. 무신과 제가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남창의 진정한 주인이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 밤의 정적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듯하였다. 제5장 강물. 남창의 밤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 아래에는 끈적한 사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청울루에서의 선전포고 이후 도성의 모든 시선은 백운표국으로 쏠렸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청운방주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이자 남창 무리민들이 자신들의 줄타기를 결정해야 할 유예 기간이었으니 정세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무씨는 백운표국 연무장 한복판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무릎 위에 백운검을 놓아둔 채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는 정경 속에 신형을 묻었다. 소주님, 밤 공기가 차갑사옵니다. 안으로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표두가 다가와 정중히 물으며 도의 자루를 꽉 쥐고 가문의 담장 너머 어둠을 끊임없이 살피니 그 기세가 잠옷 삼엄하였다. 놈들이 올 거다. 무신의 대답은 짧았고 이에 표두는 허리를 숙이며 이미 가문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였으며 표사들이 교대로 담장을 지키고 있으니 쥐새끼 한 마리 흘러들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니, 놈들은 담장으로 오지 않는다. 무신이 눈을 뜨자 칠흑 같은 안광이 밤하늘을 갈랐으며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을 타고 제가룬이 지팡이를 짚으며 연무장으로 들어섰다. 제가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고 표두님의 경비는 훌륭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잊으신 모양이라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정운방에 숨겨진 칼인 청영대는 그림자를 타고 걷는 자들이니 정문이나 담장이 아니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인 지붕 위나 지하 수로를 통해 이미 발을 들였을 것이라 경고했다. 표두의 안색이 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연무장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라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설아는 어디 있느냐? 무신이 묻자 표두는 황급히 그녀가 안채 내실에서 소주님의 침상을 정리하고 있으며 2명의 정예 표사를 문 앞에 배치해 두었음을 고했다. 가서 데려와라. 내 곁이 가장 안전하다. 무신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채 쪽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미 늦었군. 무신이 신형을 일으키자 그 움직임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고도 신속하여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했다.
안채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설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몰려 있었고, 그녀를 지키던 표사 2명은 이미 목이 그어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그림자가 설아를 향해 손을 뻗는 찰나에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무신의 백운검이 검집제 날아가 가장 앞에 있던 살수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살수는 가슴뼈가 통째로 함몰되며 뒤로 날아가 기둥에 박혔고, 무신은 어느새 설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검을 뽑아들으니 달빛을 받은 검신이 서늘한 광채를 내뿜었다. 소주님. 설아가 무신의 옷자락을 붙들며 떨자 무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눈을 감으면 금방 끝날 것이라 낮게 읊조렸다. 살수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청영대장이 어둠 속에서 스르르 나타났으며 그의 손에는 초승달 모양의 기괴한 곡도가 들려 있었다. 과연 소문대로군 하지만 이 연물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장의 신호와 함께 살수들이 일제히 연막탄을 터뜨리자 사방이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그 속에서 수십 개의 수표가 무신을 향해 쏟아졌다. 무신은 움직이지 않은 채 백운검을 수평으로 세워 가볍게 휘둘렀으며 진원이 실린 검기가 원형으로 퍼져나가며 날아오던 수표들을 전부 튕겨냈다. 금소금이 채가 시기도 전 무신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고 첫 번째 살수는 자신의 목이 언제 잘렸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선혈을 뿌리며 쓰러졌다. 거기냐. 무신은 시각이 아닌 감각으로 적의 위치를 읽어냈으며 왼쪽 뒤에서 다가오던 살수의 심장을 향해 검을 뒤로 찔러 넣어 흉곽을 관통시켰다. 무신은 검을 뽑지 않은 채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적의 신체를 방패 삼아 다른 살수의 투검을 막아냈으며 발로 죽은 시체의 배를 걷어차 화살처럼 날려보냈다. 이 괴물 같은 놈. 청영대장이 직접 달려들어 곡도로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무신의 목을 노렸으나 무신은 검을 세워 곡도를 받아낸 뒤 검신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대장의 손목을 겨냥했다. 금속의 마찰음과 함께 대장의 오른쪽 손가락 3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비명을 지르는 대장의 입속으로 무신은 가차없이 왼손 정권을 박아 넣었다. 턱뼈가 가루가 되며 비명은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변했으나 무신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머리칼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정운방주의 목이 먼저냐, 내 놈들의 시체가 먼저냐. 남은 살수 3명이 동료들의 참혹한 죽음에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려 담장 위로 신법을 펼쳤으나 무신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낚아채 던져 그들의 뒤통수를 관통시켰다. 담장을 넘지 못한 채 정원의 돌무더기 위로 추락한 시체들 위에 붉은 피가 연못처럼 고였으며 무신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청영대장에게 다가갔다. 대장은 잘린 손목을 움켜쥐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신을 올려다보며 방주와 무림 연맹의 무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횡설수설했다. 연맹. 무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장의 가슴팍을 밟았고 그들은 지금쯤 내 놈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며 제 살길 찾기에 바쁠 것이라 일갈했다. 무신은 검을 거꾸로 쥐고 대장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으니 검끝이 바닥 돌판까지 파고들어 살수의 우두머리는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다. 소란이 잦아들자 표두와 제가룬이 뒤늦게 달려왔으며 정원은 이미 청영대 살수 12명의 시체로 뒤덮여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소주님 무사하십니까? 표두가 경악하며 묻자 무신은 검에 묻은 피를 대장의 옷에 닦아내며 치우라는 말과 함께 개 사료로도 못 쓸 쓰레기들이라 무심하게 답했다. 제가루는 시체들을 살펴보며 청영대가 전멸하여 청운방주의 양팔 중 하나가 잘려나갔으니 이제 놈에게 남은 건 공포뿐일 것이라며 차갑게 웃었다. 무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온몸을 떨고 있는 설아에게 다가가 이제 눈을 떠도 좋다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채로 이끌었다. 표두, 내일 아침 이 시체들을 전부 수레에 실어 청운방 정문 앞에 던져라. 예, 소주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룬, 말씀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방주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라 지시하며 쥐새끼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추악하게 변하는 법이라 덧붙였다. 제가루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이미 남창의 모든 성문과 수로를 감시하고 있으니 방주는 죽어서도 남창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다. 무씨는 어둠이 짙게 깔린 남창 시내를 응시하며 정운방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예감하였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맹세가 핏빛으로 물든 마당 위로 무겁게 내려앉으며 지난날의 소용돌이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백운 표국의 공터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알리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으며 무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방주에게 전해라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정운방의 높은 담장을 넘어 떨고 있는 방주의 침소까지 전해질 것이니 이것이 새로운 풍운의 서막이었다. 제6장 살수. 사흘의 유예는 마침내 끝이 났다. 남창의 새벽을 깨운 것은 웅장한 북소리가 아니라 정운방 본산 정문에 던져진 12구의 시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였다. 술에 가득 실려온 청영대 살수들의 시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그들의 가슴팍에는 예외 없이 사흘이라는 글자가 붉은 선열로 새겨져 있었다. 정운방의 거대한 대문 너머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무씨는 그 아수라장 앞에서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뒤로는 아버지 무백과 백운 표국의 정예 무인들이 결사적인 기색으로 서 있었다. 무씨나, 정말 오늘 끝을 낼 셈이냐? 무백이 검 자루를 꽉 쥐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는 가장으로서의 비장함이 깊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후 남창의 청운방은 없습니다. 무신의 대답은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운방 너머 산기슭을 응시하니 그곳에서 작은 불빛이 3번 깜빡이며 제가룬이 보내는 신호를 알렸다. 시작해라. 무신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겁게 제가룬이 미리 매복시켜 둔 수하들이 청운방의 담벼락을 향해 화살을 일제히 쏘아 올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화살이 아니라 기름을 가득 머금은 솜뭉치에 불을 붙인 유황 화살이었다. 수백 개의 불화살이 반원을 그리며 청운방의 목조 건물 위로 떨어져 내렸다. 동시에 미리 매수해둔 내부 첩자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자 순식간에 청운방은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적들의 진영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불이다. 불을 꺼라. 적습이다. 정문으로 나가야 한다. 내부에서 혼란에 빠진 적들이 정문을 향해 구름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탈출구가 아니라 곧 당도할 지옥의 입구였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무신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처절한 사륙의 시작을 알렸다. 불길을 피해 정문으로 달려나오던 청운방 무인 3명의 목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솟구쳤다. 무신은 신형을 낮게 깔며 적들의 숲으로 파고드니 그의 움직임은 마치 불길 속을 유영하는 영사처럼 매끄러웠다. 이 망나니 자식이 방주의 직속 호위무사 둘이 거대한 장창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았다. 무신은 검을 비껴 세워 창대를 타고 미끄러지듯 다가가니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찰나에 무신의 왼손 끝이 호위무사의 인후를 찔렀다. 목뼈가 으스러지며 무사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무신은 그가 채 쓰러지기도 전에 그의 품에 있던 단검을 뽑아 옆에 있던 다른 무사의 안구에 박아 넣었다. 눈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는 무사의 정수리를 향해 무신은 자신의 백운검을 수직으로 내리꽂았다. 검신은 두개골을 관통해 턱 밑까지 뚫고 나왔다. 무신은 검을 비틀어 뽑아내며 주변을 압도하는 기세를 내뿜었다. 다음, 무신의 짧은 한마디의 적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뒤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앞에는 사신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룬의 계책대로 적들은 퇴로가 차단된 채 좁은 정문 근처로 밀집되었다. 궁수들은 쏴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무백의 호통과 함께 담장 위에서 백운 표국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밀집된 적들은 피할 곳도 없이
화살바지가 되어버렸다. 화마에 타 죽거나 화살에 꽂혀 죽거나 혹은 무신의 검에 찢겨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무신은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나 청운방 대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청운방주가 황금빛 도포를 걸친 채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무신, 이 악마 같은 놈, 내 평생을 일군 청운방을 이렇게. 청운방주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으니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평생을 일군 것이 아니라 남의 피를 빨아 세운 성이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무신이 한 걸음 다가가자 방주를 호위하던 마지막 10명의 정예의 무사들이 결사적으로 달려들었다. 방주님을 지켜라. 무신은 코웃음을 치며 내력을 검신에 집중시켰다. 백운검이 푸른 진원을 머금으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무신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검을 휘두르니 괭으로 그어진 검기가 반원을 그리며 쇄도하던 무사들의 허리춤을 지나갔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무사들의 상체가 스르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잘려나간 단면에서 내장이 쏟아졌고 바닥은 순식간에 선열로 웅덩이를 이루었다. 단 한 번의 참격으로 10명의 정예가 반토막난 고깃덩이로 변했다. 이제 너와 나뿐이다. 무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끌며 방주에게 다가갔다. 방주는 뒷걸음질치다 자신의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살려다오. 남창의 절반을 주마. 아니, 청운방의 모든 금은보화를 주겠다. 이미 내 것이다. 내 놈이 줄 수 있는 건 없다. 방주가 품속에서 암기통을 꺼내 발사했다. 독침이 무신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으나 무신은 고개를 살짝 까딱여 피한 뒤 방주의 오른팔을 베어버렸다. 잘려나간 팔이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다 바닥에 떨어졌다. 무신은 비명을 지르는 방주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으로 쳐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허벅지에 검을 박아 넣어 바닥에 고정시켰다. 죽여. 제발 한 번에 죽여다오. 방주가 눈물과 피가 섞인 얼굴로 애걸했다. 무신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우리 부모님이 빌었을 때 너는 어땠지? 무신은 검을 천천히 돌리니 뼈가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대전에 울려 퍼졌다. 방주의 비명은 이제 짐승의 울부짖음과 다를 바 없었다. 너는 죽어서도 편하지 못할 거다. 지옥에서 기다려라. 내가 곧 내 놈의 주군들도 보내줄 테니. 무신은 방주의 목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오른쪽 단검으로 그의 가슴을 수십 번 난도질했다. 심장이 완전히 조각나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칼질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무신은 방주의 목을 비틀어 꺾어버렸다. 방주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남창을 호령하던 청운방주의 최후는 그가 괴롭혔던 민초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다. 대전 밖으로 나오자 물길은 더욱 거세져 청운방의 상징인 청운탑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무백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짚으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끝났구나. 아니요,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무신은 대전 입구에 방주의 머리통을 걸어두었다. 불길에 타오르는 청운방을 배경으로 무신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옷은 적의 피로 완전히 젖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산 위에서 내려온 제가룬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창의 하늘이 맑아졌군요. 주공. 무신은 대전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남창 넘어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풍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흑막들의 이름이 무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제 만남은 청운방의 터 위로 지난날의 소용돌이를 뒤로 한 채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제7장 화마. 남창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청운방의 화마는 어느덧 사그라들었으나 그 재가 채 식기도 전에 더 거대한 어둠이 남창의 강토를 덮쳐오고 있었다. 일찍이 청운방을 사냥개처럼 부리며 남창의 이권과 혈기를 빨아먹던
진짜 포식자인 혈사문이 움직이기 시작한 까닭이다. 강서성 심처에 자리한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기암 궤석 아래에는 혈사문의 본산이 떠리를 틀고 있었다. 그곳의 어두운 대전 안에서 혈사문의 지략가인 사마혈이 전령의 긴박한 보고를 듣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청운방주의 처참하게 잘린 머리가 놓여 있었다. 방주 고청운이 죽고 청운방이 멸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사마혈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주인 찻잔 주변으로 희미한 냉기가 감돌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백운 표국의 소주라 불리는 무신이라는 자가 단신으로 청영대를 전멸시키고 방주를 처단했다는 전령의 보고가 이어지자 남창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전령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자 사마혈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멸문 직전에 잔챙이라 여겼던 백운 표국의 사냥개가 도리어 사냥꾼의 발목을 물어뜯었으니 고청운의 무능함이 공들인 판을 모두 망쳐놓은 셈이었다. 사마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붉은 도포를 입은 중년인이 거대한 돌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혈사문의 칠장로 사자은이었다. 사마혈은 칠장로에게 명령하여 남창의 건방진 싹을 잘라버리라 일렀으며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운 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창의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참혹하게 짓밟으라 명했다. 사자은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을 고쳐 쥐자마자 반드시 놈의 사지를 찢어 본산 입구에 매달아 두겠노라 장담했다. 사자은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신형을 날려 대전을 빠져나갔고 사마혈은 다시 자리에 앉아 남창의 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무신의 정체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무신이라는 자가 진정 천운을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사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사마혈의 독백이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 남창 외곽에서 혈사문 본산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목인 흑풍림의 낡은 정자에는 무신이 앉아 검을 닫고 있었다. 제가룬이 보내온 서신에 따르면 혈사문의 추격대가 이미 움직였다는 소식이었기에 무신은 예상보다 이른 그들의 움직임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무신이 검신을 타고 흐르는 청운방주의 피를 닦아내자마자 숲의 고요를 깨고 수십 개의 기척이 그를 포위하며 들이닥쳤다. 혈사문의 정에 추살대원 20명이 살기를 내뿜으며 검을 뽑아들었고 그들의 중심에서 사자은이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사자은은 고청운이 늙어 눈이 멀어 이런 핏덩이에게 당했다며 무신을 향해 비웃음을 터뜨렸으나 무신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검을 검집에 넣었다. 칠장로 사자은이 제 이름을 아는 것을 영광으로 알라며 목을 베겠다고 호언장담하자 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며 죽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했다. 사자은의 신호와 함께 추살대원 5명이 동시에 무신을 향해 쇄도하자 무신은 검을 뽑지 않은 채 신형을 유령처럼 흐릿하게 뭉개며 적들의 틈바구니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적의 명치에 무신의 팔꿈치가 박히자 흉골이 함몰되는 소리와 함께 적의 등 뒤로 뼈조각이 튀어나오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무신은 쓰러지는 적의 검을 낚아채 그대로 옆에 있던 적의 목을 그어버리니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가 얼굴에 튀었으나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빼앗은 검을 거꾸로 쥐고 뒤에서 덮쳐오는 적에 미간에 박아 넣으며 귀신과 같은 신법을 펼쳤다. 남은 추살대원들이 괴물 같은 무력에 주춤하는 사이 무신은 바닥에 떨어진 검 2자루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고 더욱 잔혹하게 적들의 숲을 헤집었다. 회전하는 이도의 궤적마다 적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갔고 비명이 숲을 메웠으며 도망치려는 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나무통에 머리를 쳐박아 으깨버렸다. 불과 반각도 되지 않는 찰나에 20명의 추살대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숲바닥을 굴렀고 살아남은 자는 오직 칠장로 사자은뿐이었다. 사자은이 포효하며 거대한 돌을 휘두르니 혈사문의 비기인 혈사도법이 붉은 안개를 머금고 무서운 기세로
무신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무신이 앉아있던 정자의 기둥이 단숨에 박살났으나 그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백운검을 뽑아들어 반격의 기틀을 잡았다. 뱀 따위가 용을 물 수 있겠느냐는 무신의 일갈과 함께 검 끝에서 백백한 진원이 폭발하며 두 사람의 병기가 허공에서 격돌했다. 사자은의 도는 묵직하고 파괴적이었으나 무신의 검은 그 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독침과 같아 도세를 역으로 이용하며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사자은이 급히 돌을 회수해 막으려 했으나 무신의 왼손이 먼저 그의 손목을 낚아채 우드득 소리와 함께 뼈를 가루로 만들었다. 손목의 힘을 잃은 거대한 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무신은 고통에 일그러진 사자은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쳐 턱뼈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혀가 잘려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구르는 사자은의 가슴을 밟고 선 무신은 백운검을 그의 심장에 겨누었다. 사마열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물었으나 이미 혀를 잃은 사자은에게서는 피 섞인 거품과 애원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무신은 한 번에 죽는 것은 과분한 잡이라 말하며 검을 아주 천천히 박아 넣어 사자은의 갈비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리는 극심한 고통을 선사했다. 사자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튀어올랐으나 무신의 발바닥에 눌려 다시 처박혔고 마지막으로 무신은 검을 뽑아 그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렸다. 굴러가는 머리통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무신은 피 묻은 검을 적의 도포에 닦아내며 다음은 사마혈의 차례임을 나직이 읊조렸다. 사자은의 머리를 나뭇가지에 걸어 혈사문 본산을 향한 경고를 남긴 채 숲을 빠져나가는 무신의 등 뒤로 비릿한 혈향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제8장 무신. 남창의 밤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의 시면 아래로는 피 냄새 섞인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성문 입구에 효수된 칠장로 사자은의 머리가 밤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혈사문 무인들의 눈에는 살기와 공포가 번갈아 스쳤다. 무신. 감히 이 사마열의 얼굴에 침을 뱉어? 사마열은 수레 위에 걸터앉아 효수된 장로의 머리를 응시하니 그의 창백한 안색이 분노로 인해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손을 들어 올려 명을 내렸다. 남창을 도륙하라. 백운 표국의 개새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한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시체산을 쌓아라. 사마혈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백 명의 혈사문 무인들이 남창 시내로 들이닥치니 그들의 목표는 오직 백운 표국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백운 표국으로 향하는 대로에 들어섰을 때 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비어 있었고 오직 길끝에 한 사내만이 검을 짚고 홀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가 바로 무신이었다. 그의 뒤로는 백운 표국의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좌우로는 좁은 골목길들이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왔나. 무신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마열은 수레에서 내려 무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으며 그의 주변으로 혈사문의 정예 호법들이 겹겹이 진을 형성하며 포진했다. 내 놈이구나. 우리 장로를 저토록 비참한 꼴로 만든 자가 말이 많군 사마열. 내 놈의 머리도 마땅히 저 옆에 걸어주마. 사마열은 비릿하게 웃으며 손을 휘저어 공격을 명령했다. 죽여라. 한 점 고깃덩이로 만들어 버려라. 혈사문의 무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무신을 향해 쇄도하자 무신은 차가운 눈으로 적들을 응시하며 품속에서 작은 신호탄 하나를 밤하늘로 쏘아 올렸다. 신호탄이 굉음을 내며 터짐과 동시에 혈사문 무인들이 서 있던 대로 좌우의 가옥들이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 이는 미리 매설해둔 화약이 터진 까닭이었으며 무너진 자네들은 그대로 적들의 퇴로를 막아서는 거대한 벽이 되었다. 뭐냐? 함정인가? 사마혈이 당황하여 소리치자 백운 표국 지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제가룬의 냉철한 목소리가 전음을 통해 무신에게 전달되었다. 배수진입니다. 적들은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으니 오직 당신을 뚫어야만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때가 바로 가장 확실하게 몰살할 시점입니다.
무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백운검을 뽑아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호법 무인의 목을 향해 무신의 검이 사선으로 유려하게 그어졌다. 경동맥이 잘려나간 자리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무신의 도포를 붉게 적셨다. 무신은 멈추지 않고 신형을 회전시키며 적들의 틈바구니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왼손 정권이 한 적의 면상을 강력하게 타격하니 코뼈가 안으로 박히며 안구가 돌출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신은 비틀거리는 적의 가슴팍을 걷어차 뒤따라오던 무인 3명과 함께 무너뜨렸다. 으악! 이 괴물 같은 놈! 무인들이 겁에 질려 검을 휘둘렀으나 무신의 신법은 그들의 감각을 한참 상회하고 있었다. 무신은 적의 검등을 타고 올라가 그대로 그자의 정수리에 검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검끝이 턱 밑까지 관통하며 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절명하였다. 무신은 검을 비틀어 뽑아낸 뒤 주위에 고인 핏물을 발로 차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찰나의 공백 사이로 무신의 검기가 반월을 그리며 대기를 훑고 지나갔다. 6명의 허리가 동시에 잘려나가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 적들이 바닥을 기며 자신의 창자를 붙잡으려 발버둥 쳤으나 무신은 그들의 머리를 하나씩 밟아 으깨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마열, 숨지 마라. 무신이 시체산을 넘으며 사마열을 지목하자 사마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무너진 잔해벽에 막히고 말았다. 이럴 리가. 나의 정예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사마열은 품 안에서 독주들을 꺼내 무작위로 던졌고 이내 짙은 보라색 도견이 대지를 뒤덮었다. 다 죽어라. 나만 살면 그만이다. 사마열은 도견 속에서 혼자 탈출하려 신법을 펼쳤으나 도견을 뚫고 나온 것은 차가운 은색의 검광이었다. 무신은 도끼조차 안중에 없다는 듯 사마열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챘다. 사마열이 비명을 지르며 소매 속에 숨겨둔 단도를 찔러왔으나 무신은 피하지 않고 왼 손바닥으로 칼날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손바닥이 관통당했음에도 무신의 표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는 칼날이 박힌 채로 주먹을 꽉 쥐어 사마열의 손목을 고정시켰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내 놈들을 살려두려 했던 지난날의 나였지. 무신은 단도를 잡은 사마열의 오른팔을 그대로 비틀어 버렸다. 어깨 관절이 뒤집히며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왔다. 사마열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으나 무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다른 쪽 다리를 걷어차 무릎을 가루로 만들었다. 바닥에 처박힌 사마열의 머리채를 잡고 무신은 그대로 무너진 가옥의 날카로운 돌출부에 그의 안면을 내리찍었다. 안면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코가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무신은 멈추지 않았다. 사마열의 눈 하나가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여. 제발. 살려줘. 살려달라고. 내 놈이 멸문시킨 가문의 사람들 또한 똑같이 빌었을 터이다. 무신은 사마열의 가슴에 백운검을 꽂았으나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심장을 비껴가게 하였다. 이건 아버지의 몫이다. 무신이 검을 조금 더 깊숙이 박아 넣었다. 이건 어머니의 몫이다. 다시 검을 비틀자 사마열의 몸이 활처럼 휘며 마지막 단말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 죽어간 설아의 몫이다. 무신은 마지막으로 검을 위로 치켜 올려 사마열의 가슴부터 목까지 단숨에 갈라버렸다. 흉곽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장기들이 차가운 보도 위를 적셨다. 사마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으니 남창의 밤을 지배하던 지략가의 최후는 그가 깔보던 백운표국 앞마당의 걸음보다도 비참하였다. 대로의 끝에서 무백과 표두가 이끄는 백운표국 무인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무신이 홀로 수백 명을 도륙한 참상을 목도하며 경외심 섞인 침묵에 잠겼다. 소주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결사문의 잔당은 전멸했습니다. 표두가 피 묻은 검을 거두며 보고하자 무신은 사마열의 머리를 베어들어 올렸다. 아직 끝이 아니다. 결사문주가 살아있다. 무신은 사마열의 머리를 바닥에 무심하게 던졌다.
제가룬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무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배수진이었습니다. 적들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제 강서성 전체가 소주님의 함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신은 피로 젖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번째 풍운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수는 끝이 났으나 이것은 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었다. 다음은 혈사문 본산이다. 전원 정비하라. 무신의 명령에 백운 표국 무인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남창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정해졌다.